이 스페인은 시간을 설지 목표에서 시간을 잘 안 지키는 나라로 유명하고 합니다. 그래서 대개 9시 시작하면 뭐 10시에 9시 반에 시작하는데 최악의 상황은 8시에 시간 안 지키자는 것이 유명한데 8시 회의를 사람만 모이면 7시 40분부터 시작합니다. 한 1, 2분 남았는데 우리는 스페인이 아니니까. 아니, 정봉장이랑 저기랑 그래도 지금 연락해서 정봉 그 대책이 광주 부시장, 아, 광주 부시장도. 부시장 갔는데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농담을 하는데 이런 일화가 있어요. 중국에서는 기차가 옛날에 우리 한국 때는 기차가 연착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1시간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연착을 하는데 중국은 기차가 하루만 일찍 들어도 난리가 난답니다. 아니, 정봉영 그쪽에 박 주연은 온다고 그랬는데 확인 좀 한번 해보세요. 네,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시작하죠, 뭐. 그리고 특기에 대한 견해가 하면 시간이 좀 되니까. 좀 이따요? 일단 시작하죠. 그렇죠. 좀 설명하다 보면 언제까지 기다리시면. 지금부터 GM 군산공장 및 금호타이어 문제 해결 및 대책 마련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을 열겠습니다. 네. 이거라서 주시죠. 오늘 간담회에 참석하신 몇 분들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조대숙 우리 당 대표님 모셨습니다. 장병환 원내 대표님 모셨습니다. 광주 순서는 적힌 대로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정종재 행정부시장님 모셨습니다. 전북 전라북도 최정호 정무부시장님 모셨습니다. 기획재정부 고형권 차관님 모셨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산업혁신성장실장님 모셨습니다. 산업은행 이대현 수석부위원장님 참석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다 잘 아시지만 김경진 상임선 선거대책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최경환 원내대변인 모셨습니다. 장병수 원내대변인 모셨습니다. 유성현 교문위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자, 그럼 조대숙 당 대표님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현안이 있습니다. 한반도 문제, 또 개헌 문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것은 민생입니다. 경제입니다. 특히 이 지역 경제가 튼튼해야 하는데, 군산 같은 경우 작년에 현대조선소 폐쇄, 이번에 GM 군산공장 폐쇄, 그리고 광주 경우에는 이제 금호타이어 문제. 그래서 지금 이것은 지역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저는 국가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했던 과정에서 절차상 어떤 잘못을 했는지, 또 우리가 이걸 했어야 되는데 못한 것이 무엇인지 좀 짚어보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그걸로 또 시간을 보낼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그 생산적인, 그리고 해결책,
또 이런 것을 시급히 마련해야 될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민주평화당은 다른 당은 지금 이제 국정조사를 신청을 하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국정조사를 신청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저희 당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올바른 제대로 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정말 민생을 위하는 길이고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는 그런 뜻에서 이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바쁘신데도 정부 측에서 또 산은에서 와주신 거 감사하고, 그러나 여기서 형식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라 좀 뭔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그런 논의가 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장병환 원내대표님. 네, GM 사태에 관해서는 지금 이 야당이 국정조사를 좀 발의해 놓은 상황이고, 또 금호타이어 문제는 해외 매각이냐 법정 관리냐에 지금 기로해서 특히 노조 측과 또 채권단 간에 전혀 타협점을 보지 않는 그 막다른 그 대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조배수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제 글로벌 자본들의 어떤 생리의 문제가 있고, 또 채권단이 과거 우리 사실은 이제 본인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저기를 너무 사실은 이제 재무적 차원에서만 대책을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기업 회생과 지역 경제를 생각하지 않는 또 관리했던 그 문제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는 이 문제의 어떤 본질을 정확하게 보고 거기에 따라서 각각 맞춤형 전략을 선택을 해야만 그 정확하게 해법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해결책의 기준은 사실은 기업의 장기적인 회생 가능성과 고용의 안정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GM 문제하고 금호타이어의 문제는 사실은 조금 성격은 다릅니다. GM은 이미 일방적으로 GM이 군산공장 폐쇄를 통보했고, 어떤 의미에서는 정부도 GM으로부터 사실은 공격을 받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평화당은 이 문제는 국정조사로 해서 어떤 정부 측의 책임을 따지는 문제로 시작할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고용 보장을, 고용 안정과 GM 군산공장의 정상 가동을 전제로 한 해법을 내놓을 것이냐 하는 그 해법 마련에 서로 노사 정의 머리를 맞대야 할 그런 시점이고, 금호타이어의 경우에는 작년도 해외 매각을 무산시켰을 때하고 상황과 지금의 상황의 차이점을 명확히 인식해서 사실은 노사가 특히 노동계와 채권단이 각각 서로 좀 한 발짝 양보해서 그나마 살아남아있는 불씨를 어떻게 살려내느냐가 초점이 되어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경우에도 기업의 회생 가능성과 고용보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과격한 대립이라거나 이런 문제는 우리가 지향하고 진정으로 고용보장을 통해서 지역경제가 이렇게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해법을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 측에서 정말 귀한 시간 내줘서 이렇게 와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사실 우리 정당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제대로 된 정보 자체를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쟁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제 정부 측에서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GM 군산의 현황과 금호타이어 현황 그리고 향후 해법에 대해서 개략적인 말씀한 것까지만 공개를 하고 우리 평화당 의원님들과의 간담회는 내실 있는 토의가 되도록 그 부분은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현황 발표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깐 현황 순서를 왜 저희들이 산업은행 수석부행장이 먼저 이 두 회사에 관한 입장을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산업부 실장께서 말하고 그다음에 어떤 정부 측의 총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는 기재부 차관이 그걸 종합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에서 순서를 그렇게 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발표 시간인데 좌석을 아니요, 두 분 대표님이 잠시 좀 우리가 좀 이동을 하시고요. 관련 자리의 교체가 오늘은 우리 정당이 행사에서는 다소 이례적입니다. 늘 그렇지만 다수의 평정들을 상정하면서 간담회를 개최하는 게 상례적입니다. 네, 오늘은 밀도 있는 대화를 위해서 아주 소규모의 또 마지막에는 비공개로 바꾸어서 하게 된 간담회입니다. 우리 장병환 원내대표께서 아주 소중한 이 자리를 조직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발표에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은 되게 10분 정도로 연락을 받으셨죠.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10분 정도, 각각 10분 정도를 예상해서 산업은행의 이대현 수석부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산업은행 수석부위원장 이대현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많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워낙 또 경제적으로 중요한 GM 문제라든가 금호타이어 문제 관련해서 조배수 대표님이나 장병환 대표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이런 논의하는 자리를 갖게 돼서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성실하게 저희 발표를 드리고 또 Q&A를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GM 군산공장에 관련해서는 GM 전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어제 겨우 실사에 관해서 실무 키거 미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발표 자료를 가지고 발표할 그런 단계가 아니라 그 부분은 나중에 Q&A 시간에 이제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는 형태로 하고요. 자료는 지금 사실 배포는 되지 않았지만 자료 발표는 금호타이어 위주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호타이어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이 산업의 특성과 회사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왜 부실화가 됐는지, 부실화 원인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고, 그 다음에 이번에 저희가 작년 말에 실사를 했는데, 그 실사 결과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이제 자본 유치를 하게 된 경위, 그리고 자본 유치의 대상이 되는 더블스타의 현황 및 더블스타가 가지고 있는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이어 산업의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타이어 산업은 자본하고 기술하고 노동이 이렇게 집약된 산업입니다. 이 산업의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게, 사실은 이 다른 산업하고 산업마다 다 특성이 있지만, 여기는 기술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이 노동, 그래서 시설과 그다음에 프로세스, 이제 그러니까 자본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시설이 되겠죠. 시설. 그다음에 기술이라는 게 이제 프로세스. 그다음에 거기에 또 이렇게 우리가 그냥 알아듣기 쉽게 적으면 손맛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게 이 타이어 산업의 특징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세계 시장을 보면은 상위 4개사가 일본의 브리지스톤, 프랑스의 미쉐린, 미국의 구디어, 독일의 컨티넨탈, 이 4개사가 글로벌 시장의 45%를 가지고 있고요. 국내는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가 90%를 점하고 있는 과점적인 그런 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시장을 좀 볼 필요가 있고, 중국 업체들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중국의 경우에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10%씩 성장을 해옵니다. 현재 전 세계 판매량이 18억 본 정도 되는데, 이 중국에서 6분의 1인 3억 본이 소비가 되고 있는 단일 국가로서는 최대 규모의 국가고요. 지금 전문가들 예측으로는 2022년까지 글로벌 성장률이 한 3%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약 한 6%씩 성장을 할 걸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 시장을 특징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이게 글로벌 타이어 시장이 하이 퀄리티, 미드 퀄리티, 로우 퀄리티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미드 투 하이 클래스는 전부 이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다 공급을 하고 있고요. 미드 투 로우에 해당되는 것을 중국의 로컬 업체들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로컬 업체들이 과거 10여 년간 증설을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공급 과잉 현상이 나타나 있고, 가격 경쟁이 지금 굉장히 심하게 붙어 있는데, 금호타이어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금호타이어 중국 공장이 어렵게 된 이유가 바로 중국의 금호타이어는 중국의 미드 투 로우 클래스 시장을 지금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 나오니까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결국에는 중국 로컬 업체와의 경쟁에서 지금 밀리는 바람에 금호타이어가 중국 공장이 굉장히 어렵게 된 상황이고, 그게 전체적인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됐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부실화 요인에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채권단이 42%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하고 기관 투자자들이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력은 국내가 5,000명, 해외 5,000명에서 약 10,000명 정도가 지금 고용이 되고 있고요. 생산 능력은 국내가 2,800만 본, 해외가 2,600만 본, 반반 정도씩 해서 국내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5,400만 본의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한국 타이어는 참고적으로 지금 금호 타이어의 약 2배에 해당되는 1억 700만 본의 생산 능력. 넥센 타이어는 올해 이제 체코 공장이 상업 가동이 돼서 내년서부터 풀로 가동이 되게 되면은 금호 타이어보다 200만 본 적은 5,200만 본에서, 금호 타이어가 정체를 겪는 동안 넥센 타이어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해서 금호 타이어 수준으로 올라와 있다라는 게 한 가지 주목할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재무 상태와 재무 상태를 보게 되면은 이 매출액이나 영업이익률로 보면은 한국 타이어가 6.8조 원에 영업이익률 11.6%, 넥센 타이어가 매출액 2조 원에 영업이익률 9.4%. 근데 이제 금호 타이어는 지난 3년간 계속 적자를 시현하고요. 올해는 더해져서 영업이익까지 적자가 되어 있고 매출액은 약 2조 8천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는 전체 2조 4천억인데요. 여기에 국내가 1.7조, 해외가 0.7조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부실화 원인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실화 원인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금호 타이어가 경쟁사에 비해서 높은 원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고정비가 상대적으로 경쟁사보다 높은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급격한 인건비 상승. 그러니까 2014년도에 워크아웃을 끝내고 그 이후로부터 2014년 16.3%, 2015년 4%, 2016년 18.9%의 임금 인상을 합니다. 그래서 3개년간 약 40%의 임금 인상을 함으로써 지금 한국 타이어나 넥센 타이어보다 약 10% 이상 높은 수준의 임금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동률이 정체가 되다 보니까 규모의 경제가 자꾸 떨어져서 상대적으로 인건비는 올라가고 있고 규모의 경제가 나오지 않으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고정비 비중이 전체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게 이제 한 가지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금호그룹에 있으면서 시설 투자를 계속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7, 8년 이상 시설 투자를 못하다 보니까 품질이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소비자 만족 지수라고 하는 JD 파워 그 완성차 타이어 부분에 그 순위가 2014년도에는 한타, 넥센, 금호에서 순위였었는데 계속 여전히 금호는 이제 10위권 바깥에 있는 그래서 품질로도 떨어지는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악화되니까 판매 부진이 일어나고 그게 공장 가동률을 떨어뜨리고 다시 인건비 부담이 있으니까 고정비 비중이 다시 올라가고 그럼으로써 또 원가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이게 자꾸 악순환의 구조가 돼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의 이제 부실화 원인이 그 금호는 과거에 경영을 하면서 특히 중국 투자를 하면서 외부 차입 비중이 높아서 이 한국 타이어나 넥센 타이어보다 이자 비용 부담이나 차입금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로 따지면은 한국 타이어가 57%, 금호 타이어가 333%, 넥센 타이어가 112%에서 다른 경쟁 회사보다 재무 구조가 상당히 나쁘다.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그 부실화의 원인은 이제 아까도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중국 공장이 굉장히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중국에서 수익성이 낮은 저인치 타이어를 가지고 로컬 업체랑 경쟁을 하다 보니까 밀어내기식 판매 정책을 가지고 왔고 그래서 저가 이미지가 지금 상당히 굳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울러 2011년도에 재생고무 타이어 그 고발 사태가 CCTV에서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미지가 굉장히 떨어져 있어서 계속 로컬 업체에 시장을 잠식당하고 있는 아울러 그 현대 기아차에다 납품받은 것도 과거서부터 계속 비중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시간도 제약되고 그러니까 예. 현황과 되기보다도 예. 지금 사실 이제 거의 대부분 이분들은 이미 이제 오픈되고 다 예. 사실이기 때문에 예. 지금 그 각각의 입장, 예. 채권단 입장과 예를 들어서 노조 입장 그리고 더블스타가 지금 내가 간다면 예. 그쪽에서는 지금 어떤 조건을 제시를 하고 있고 그게 작년도 1차
시도했을 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예. 좀 그 해법이 도움이 되는데 지금 이 상황만 너무 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되면은 시간이 예, 아까우니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런 부실화 원인을 분석을 하고, 그래서 경영 정상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게 이제 결국에는 세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하나는 비용 절감을 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시설 투자를 해서 품질 개선을 해야 되겠다. 중국 사업을 조기 정상화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경영 정상화의 핵심 요소인데, 그러면 이거를 한 방에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런 업체가 누구냐 하면서 결국에는 저희들이 여러 군데 이제 찾아봤는데, 그중에 이제 더블스타가 가장 적절했다라는 게 저희들의 결론이고요. 다른 국내 업체라든가 그 다음에 유수 타이어 업체들하고는 저희들이 여러 경로로 저걸 했는데 전혀 관심이 없고 다른 무리한 요구들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더블스타만이 진지한 논의를 해왔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더블스타의 투자 조건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6,463억 원의 이제 3자 유상증자로 해서 자본 유치를 하게 되는 거고요. 고용부장은 현재까지 아직 계약은 맺어지지 않았는데 3년을 지금 3년 고용보장을 하는 걸로 의견의 접근을 보고 있고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더블스타가 6,463억,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2,000억을 시설자금 용도로, 국내 시설 투자용으로 2,000억을 빌려줄 용의가 있다. 이렇게 하면은 8,500억을 국내의 용도로 쓰게 됩니다. 이 규모는 금호 타이어가 1년에 1,500억에서 2,000억 정도의 시설 투자가 계속 필요합니다. 약 5개년 정도의 시설 투자를 할 수 있는 돈이 확보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매각 제한은 더블스타가 최대 주주 조건을 유지하는 게 이제 채권 단위 5년이기 때문에 같이 5년 동안 최대 주주를 유지를 하게 되고요. 더블스타를 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더블스타가 지금까지 경영계획을 저희들한테 전달한 거는 국내는 철저하게 독립경영을 하겠다. 그래서 더블스타는 최대 주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사회이사를 임명하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사회라든가 주주총회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고, 현지 경영은 현지 경영진한테 전적으로 맡기겠다라는 그런 저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국내는 역할 분담을 자기네들이 금호 타이어 브랜드로는 미드 투 하이 클래스의 제품을 생산을 하고, 더블스타 브랜드로는 미드 투 로우의 생산을 해서 이원화하고, 지금 더블스타가 중국 내 4,500개의 판매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라든가 금호 타이어가 진출하지 않은 지역에 지금 저개발 국가에 지금 더블스타가 많이 진출을 하고 있는데, 이제 더블스타는 그쪽 위주로 하고, 이 금호 타이어는 이 하이 클래스 위주로 해서 하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용인에 있는 R&D 센터도 그대로 유지를 하고, 더 오히려 고품질 투자를 더 확대를 하겠다. 그래서 2025년까지는 글로벌 톱5로 성장을 시키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블스타가 제시한 계획을 아까 부실화 원인하고 저걸 하게 되면은 시설 투자를 계속 8,500억의 자금을 가지고 해줌으로써 지금 품질 경쟁력을 개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유동성 문제가 상당히 시급한데 그것도 한 방에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중국 공장을 지금 따로 떼서 팔 수도 없고 폐쇄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국내 공장이나 판매 네트워크가 무너지기 때문에 금호 타이어가 국내 공장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중국 공장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더블스타로 지금 매각하는 게 최선이다라는 게 저희의 생각이고요. 나머지 구체적인 사항들은 Q&A 시간에
질문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대현 수석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문승욱 산업신생관 추장. 소개받은 산업부 문승욱 실장입니다. 먼저 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토의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민주평화당 우리 조배숙 대표님, 또 장병환 원내대표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특히 우리 두 분 대표님은 저희 산업부 담당하고 있는 산업위 소속 위원장님 또 위원님이시기 때문에 더욱 좀 무거운 자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산은에서 금호타이어 건은 좀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GM 진행 상황과 금호타이어에 대한 산업부에 고려하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 추가적인 부분은 토론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한국 GM 진행 관련입니다. 잘 알고 계십니다만은 GM 측이 1월 달에 사장이 저희 장관 신인 인사차 방문을 하면서 한국 GM의 어떤 문제점 또 장래 방향에 대해서 언급을 한 이유로 상당히 급물살을 타면서 상황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2월 13일에 이제 군산공장이 좀 어려운 상황이 되는 발표가 있었고, 그 이후에 2월 22일에 이제 GM 측과 정부가 한국 GM의 경영 정상화에 대한 3대 원칙을 서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이 선행되어야 한다. 모든 이해관계자가 고통 분담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안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라는 원칙에 GM 측도 동의를 했고, 빠른 시일 내에 거기에 합당한 경영 정상화 방안을 제출하고 아마 곧 제출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산업과 GM이 그 이후에 한국 GM의 경영 상황 판단 그리고 투자에 대해서 확신을 줄 수 있는 재무 실사를 실사를 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합의를 해서 그동안에 좀 우리 진통이 있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킥오프 미팅이 어제부터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GM 측은 실사가 최대한 좀 빨리 개시가 돼서 GM 본사 차원의 의사결정 시한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강조를 했고, 그래서 일단 실사가 진행이 되면서 조금 합의가 안 된 부분들을 완료하는 것으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 지원과 관련해서 GM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이제 산은 측의 17% 주주로서의 어떤 기여 부분이 있고, 또 한 부분은 향후 신차를 개정해서 그래서 계속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의 외국인 투자 지원으로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크게 나뉠 수가 있겠습니다. 외투 지원과 관련해서 저희 산업부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어떤 제도상의 실무 진행이 되어왔고, 아마 빠르면 이번 주 중에 지정 신청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 신청을 해서 올라오게 되기 때문에 어제 일부 보도는 어제 있었다고 나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실무적으로 이제 마지막 컨펌받는 그런 단계라 아마 좀 와전이 될 것 같고, 정식 신청은 약간의 보완을 거쳐서 곧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 사측과 노조 간의 이제 윤단협이 이달 말까지 완료되는 것을 사측이 희망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고, 15일경에 아마 사측에 대해서 노측 입장 제안이 있으면 그 다음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GM 측은 이러한 어떤 노사 간의 합의, 정부 측의 지원 가능성, 이런 부분이 확정이 된다면 한국에서 장기적으로 신차 배정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진행한다는 강한 의지가 있다라는
해오고 있습니다. 향후 대응방안으로서 정부는 이러한 3대 원칙 하에서 GM이 중장기적으로 한국 GM이 자생할 수 있는, 그리고 한국 경제에 기여하고 고용을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되는 부분에 계속 집중을 하면서 향후 GM과 논의를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실사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잘 이루어져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희망이 있고, 외투 지원과 관련해서는 공식적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그 내용을 법제도에 따라서 검토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호타이어 관련해서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사연에서 말씀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략하고 산업부에서 고려하고 있는 부분만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부는 금호타이어 처리 방향에 대해서 산업 경제적 측면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작년도 해외 내각 논의가 있을 때부터 같이 검토를 해왔습니다. 국내 타이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나 특히 지역 경제, 또 일자리나 전후방 산업 등을 고려할 때 금호타이어가 유동성 위기가 있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청산이 되거나 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존속시키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조건이 되고 인수기업이 있다면 국내 매각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저희도 생각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유동성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 있어서 사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마땅한 다른 인수기업이 지금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업도 살리고 또 일자리도 유지하기 위한 차선책으로는 현재 상황에서는 경영 매각이 불가피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금호타이어가 좀 보다 이제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날 수 있도록 모든 이해관계자가 또 서로 분담할 부분을 분담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산업부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서 산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산업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볼 때 타이어 시장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금호타이어의 중국 인수를 희망하는 기업이 하고 있는 시장과 금호타이어 시장은 분이 되어 있고 또 계속 국내에서의 어떤 영업망 유지를 하면서 하는 쪽으로 희망을 하고 또 현실적인 가능성도 있다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3년간 고용 유지라든지 그런 부분이 이제 계속 유지가 된다면 단기적인 지역 경제 일자리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적지 않느냐 이 부분을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 저희 소재를 공급받는 기업들 입장도 그리고 자동차 타이어를 이제 공급받을 자동차 회사 이런 전후방 산업 현재 이 정도의 공급을 유지하는 게 일반 기업이나 또 파트너 기업으로서 유지하는 부분에 관련 업계가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떤 형태로든 금호타이어가 현재 존속을 한다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 않다 보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가 전투기 타이어를 공급하는 방산업체로 지정을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어떤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산업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산업부는 또 당사청장의 의견을 들어서 협의를 거쳐서 또 승인을 판단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사안이 해외 매각 쪽으로 실제 진행이 돼서 산업부의 승인 신청이 들어온다면 그때 그 내용을 공식적으로 또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승인 여부 방안을 판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좀 도중에 늦게 들어서 미안한데 지금 수석부행장님이나 임실장님께서 GM에 대해서 논의할 때는 지금 GM 전체로만 이야기하고 가장 문제는 우리 GM 군산공장의 폐쇄를 방침을 밝히고 나서 지금 정치권에서는 지속적으로 이 GM의 해법은 GM 군산공장의 경영 정상화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기 있는데 지금 논의에서는 GM 군산공장 문제가 전혀
지금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좀 너무 지금 포인트가 좀 안 맞아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저장께서 제가 사업까지 도와준다 하는데, 법장께서 종합적으로 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아까 지금 분산공장에 관한 문제는 우리 수석부장이나 국장도 그 부분은 포커스를 맞춰서 조금 나도 보충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부 먼저 조배성 대표님, 장병환 원내대표님, 또 황주영 정책의장님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제 구조가 변하고 또 세계 경제가 부침을 겪으면서 우리 경제에도 다양한 구조조정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지난 12월에 새 정부의 구조조정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또 3월 8일 날 이에 따라서 중견조선사 구조조정 방안을 발전해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구조조정을 할 때는 재무적 요인과 산업적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하되 철저한 자본 노력과 온전한 손실 부담이라는 원칙을 전제할 것입니다. 다만 구조조정으로 고통을 겪는 지역과 국민들을 감안해서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최대한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안이 되고 있는 한국GM과 금호타이어의 경우 군산, 광주, 곡성 등 지역에 매우 중요한 경제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정부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채권단과 함께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한국GM 군산 공장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는 이미 산업부에서 말씀한 바 있습니다만 세 가지 원칙을 명확히 견지할 것입니다. 대주주의 책임있는 역할, 또 모든 이해 관계자의 고통 분담,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생존 가능한 정상화 방안 마련이라는 3대 원칙을 확고히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주에 산업은행이 재무술사에 착수하는 등 진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장병환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GM 군산 공장 문제야말로 한국 GM과 관련된 이번 사태의 핵심 현안이라는 점에 대해서 정부도 명확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그 방향에 대해서 워낙 많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최선의 협상 결과를 도출을 하고 또 지역 경제와 일자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호타이어에 대해서는 산업은행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으로 가름합니다. 다만 고통스럽더라도 모든 이해관계자가 협력하고 양보를 해야만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임시 방편적인 단순 지원을 넘어서 보다 근본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지역에 대해서는 근로자 등 직접 대상자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또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해당 지역의 대체 산업이나 보완 산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신속하게, 최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 군산을 포함해서 이번에 긴급 소요가 발생한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긴급 유동성
자원 지원, 업체 부담 완화 등 즉시 시행 가능한 1단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지역의 수요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위기지역 지정, 보완 대체산업 육성 등 다음 단계의 대책도 빠른 시일 내에 구체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지역경제 회복과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내실 있는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주기를 기원합니다. 이상 발언하고 토론 시에 보다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시간들을 조금씩 다르게 쓰셨지만 세 분이 함께 쓰시는 시간은 평균 10분씩을 잘 맞춰졌습니다. 그러면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좀 실무적, 실용적 대화를 위해서 비공개로 간담회를